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것인데요. 특히 인도와 미국, 유럽에서의 호실적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에서의 점유율을 23%까지 끌어올리면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는 조금 고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층 치열해진 업계 경쟁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추가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사업 성적표 분석부터 실적 전망까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이혜라 기자, 이 와중에 현대와 기아는 점유율을 높였군요. 네,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제외하고 인도, 미국 그리고 유럽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일단 인도 시장에서는 18%에서 23%까지 작년에 점유율을 높였고요. 미국 시장 역시나 8년 만에 8% 점유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 이래로 처음으로 7%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높은 점유율의 배경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선전한 배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국가별로 선호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 선호 차이가 선전한 배경에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표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에서는 기아 인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요. 네. SUV에 또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SUV 신차 판매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무려 44.6%가 현대 기아차 SUV가 차지를 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쪽의 크레타 그리고 기아 쪽의 셀토스가 10만 대 이상 팔리면서 각각 SUV 신차 판매 1,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베뉴 역시나 8만 대 이상 팔리면서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쪽으로 가보면요. 역시나 대형 SUV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팰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 같은 이런 모델들이 인기를 얻었고요. 아반떼 역시나 여전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 쪽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이 친환경차가 18만 대 이상 판매가 됐다는 건데요. 이것은 2019년 대비해서 2배 수준이 는 수준입니다. 현대기아차가 판 5대 중에 한 대가 친환경차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한 또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쪽에서는 권대인 쿼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차종이 좀 인기를 얻었을까요? 생각 나오시는 좀 있을까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네네. 이제 답이 나오죠. 네. 네. 그랜저 많이 좀 이용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SUV는 소렌토 뭐 이런 차들. 맞습니다. 네. 소렌토는 또 작년에 리뉴얼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은 바 네, 있는데 네. 딱 맞춰주셨습니다. 네. 현대 쪽에서는 그랜저가 인기 몰이를 하고 있고요. 소렌토 역시나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을 하면서 국내 쪽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결과만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선전한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는 조금 고전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 작년만 고전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네. 이제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또 리콜 사태 등이 좀 맞물리면서 좀 수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차를 타지 말고 국산차를 타자, 이런 국산차 타기 운동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비슷한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약간 애국 소비 운동 같은 게 벌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름이 조금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표로 살펴봐도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판매량은 66만 5천 대 수준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기존 4.5%에서 3.5%로 추락했고요. 이제 현대차와 기아는 반전을 좀 꾀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현지 전용 중형 세단인 2세대 밍투와 전기차 모델인 밍투 일렉트릭, 신형 투싼을 출시한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신형 카니발 등을 이제 선보여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좀 결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 둘 다 이제 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종 기자,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뭐 자신 있게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 발표된 건 아니지만 증권사의 컨센서스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현대차는 내일 오후 2시 그리고 기아차는 모레 오후 2시에 각각 2020년 4분기 그리고 2020년 연간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바로 이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 또 애널리스트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대차부터 일단 살펴보면요. 분기 실적을 봤을 때 작년 4분기 매출 29조 3,69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7,127억 원이 지금 증권가 컨센서스로 잡히고 있는데 일단 전분기죠. 2020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개선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역시 그 2020년 3분기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대규모 품질 비용을 반영하면서 3분기가 워낙 안 좋았었던 네네. 기저효과 탓도 있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로도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흐름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작년 4분기에 매출 16조 8,831억 원, 영업이익은 9,915억 원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 잡히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네. 컨센서스가 9,900억 원이니까 만약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잘 나온다면 1조 원을 넘을 수가 있는데 네, 네. 기아차가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한다면 2013년 2분기 이후 7년 만에 다시 과거의 그런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작년 3분기에 그런 대규모 품질 비용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더욱더 놀라운 그런 네. 결과가 또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연간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올해 영업이익, 네. 2021년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거의 7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기아차는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기존 신차의 글로벌 판매 확장은 물론이고 신차 출시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그 현대차 그룹이 개발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네. 아이오닉 5가 출시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다만 1월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너무 가파르게 오른 점 이런 점들은 좀 부담입니다. 네. 다시 아시겠지만 애플과의 전기차 협업 가능성 이슈 때문에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 평균을 대비했을 때 아직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또 최근에는 그런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추가로 네,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들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평균 목표 주가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과연 기대감과 또 단기 그 급등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 또 주가에 작용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올해 하반기 실적이 더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현대차와 기아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